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26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걸음주기입니다. 밑걸음과 덧걸음이 있는데요. 밑걸음은 효력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지효성 걸음이고, 덧걸음은 주자마자 바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속효성 걸음이라고 합니다. 지효성 걸음인 밑걸음은 늦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가 12시기고요. 땅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입니다. 두엄, 깻묵, 개분 같은 거고요. 덧걸음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낙화 후 열매 딴 후에 주로 나무의 수세를 회복하고요. 질소질 비료, 즉 화학 비료입니다. 밑걸음과 덧걸음 알아두십시오. 다음 전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생리를 조절하는 전정도 있고요. 성장을 돕기 위한 전정도 있고,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도 있고, 체력을 갱신하는 전정도 있습니다. 생리를 조절하는 전정은 어떤 거냐면은 이식을 할 때 나무가 이렇게 뿌리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이걸 캐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잘린 만큼 나무의 가지도 잘라져서 이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뿌리와 가지의 비율을. 이것을 가리켜서 생리를 조절하는 전정이라 그래요. 이식할 때 지하부가, 즉 뿌리부가 잘린 만큼, 아무래도 캐다 보면 잘리겠죠. 그 잘린 만큼 지상부, 이 지상부, 가지와 잎부분을 전정해서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을 맞추도록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 생리를 조절하는 전정입니다.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은 병충해를 피해 입은 가지나 고사지, 마른 가지 등을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이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이고요.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은 녹음수 등을 좁은 정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라지 않도록 줄기라든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 이거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이죠. 체력을 갱신하는 전정, 과일나무가 늙어서 꽃맺음이 나빠질 때 오래된 가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체력을 늙었으니까 체력을 갱신하는 전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응애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는 이것이 확대한 응애의 그림입니다. 물론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응애는 절지동물입니다. 이 거미과예요. 그래서 거미강 진드기목에 속하는 해충입니다. 무척동물이고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는 거의 잘 보이지 않지만 건조한 날씨를 좋아하고 특히 날이 더운 여름에 자주 출몰합니다. 근데 이 응애를 죽이는 것은 이 알을 아주 많이 낳아요, 알을. 그래서 살충제만 써가지고는 알을 죽이질 못해요. 즉 파라치온, 말라치온, 다이아논 잎제 등 이 살충제를 써가지고서는 응애의 성충에 대해서는 살충력이 있어요. 성충, 다 자란 성충은 죄송합니다. 예, 다 자란 성충은 살충력이 있는데 알, 산란력은 없다는 거죠. 알을 죽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럼 응애는 어떻게 했냐? 응애에 특화된 농약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살비제라고 그래요. 살비제. 이 우리말은 우리가 잘 쓰진 않는데 이 비자가 거미라는 뜻의 비자예요. 그래서 이 응애를 죽이는 약이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응애를 죽이는 특화된 약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살비제다. 살충제를 써가지고는 응애는 죽이지만 응애의 알을 죽이지 못한다. 알을. 그래서 다시 까니까 이 알까지 죽일 수 있는 응애에 특화된 약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살비제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음 식물식기에 의한 보호공법을 보겠습니다. 비탈면에 나무를 심어서 식물을 자라게 해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공법인데 때로 된 이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요. 때심기 공법이죠. 뭐 잔디라든가 이런 때를. 그 다음에 종자를 뿜어 붙이게 하는 공법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식생자루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루 속에다가 그렇죠. 씨하고 비료하고 흙하고 섞어서 식생자루 공법, 식생 매트에다가 씨하고 비료하고를 섞어서 매트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격자틀 공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탈면에 격자 모양대로 철근을 배치시킨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에 설치하는 것. 나무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속도로나 타고 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식재 공법은 아니라는 거죠. 나무 식재 않았잖아요. 그래서 식물 식재에 의한 공법과 이 격자틀 공법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까 봤듯이 식생자루, 요게 지금 이렇게 자루죠, 자루. 이 자루 속에다가 씨앗하고 그 다음에 비료하고 흙하고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자루를 넣는단 말이죠. 이 자루 속에서는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식생자루, 즉 종자자루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매트입니다. 이게 다 이제 매트인데 요 매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종자하고 비료하고 흙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이렇게 매트를 쭉 깔아가지고 녹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식생 매트 공법입니다. 다음은 녹지 계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방사식하고 환상식이에요. 이 방사식은 이 방사능 그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공원이에요. 녹지지대예요. 하얗게 된 부분 이게 뭐냐면 이제 주거지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주거지라든가. 그럼 이게 도시죠. 이 도시의 그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녹지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또 한 도시가 있죠.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중심 도시에서 위성 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구간마다 이런 식으로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환상식, 이게 환상식인데요. 이 환상식은 지금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이 녹지죠.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형성됐다면 여기다 전부 녹지를 만드는 거예요. 녹지를. 그래서 도시가 많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도시가 과대하게 팽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어요. 방사식은 도시 내부와 외부의 관련이 매우 좋다. 이 도시 내부와 외부와의 관련성이 매우 좋고 재난 시에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빠른 대피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상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과대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렇죠. 요 그린벨트처럼 녹지지대가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그 바깥으로 또 녹지가 형성되고 이것이 방사식과 환상식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사 환상식은 이 방사와 환상을 묶어놓은 거 결합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위성은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녹지가 있고 수많은 위성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평행식은 도시와 녹지가 평행해서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은 환상식과 방사식을 잘 구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다음은 자연석 쌓기의 중량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석 쌓기의 중량은 면적 곱하기 평균 뒷길이 곱하기 실적률 곱하기 단위 중량인데요. 먼저 이렇게 5 곱하기 6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5m 곱하기 6m 그러면 이거는 30제곱 평방이 되겠죠. 30제곱 평방미터. 근데 평균 뒷길이가 0.7m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이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6인데 여기에 이걸로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5 곱하기 6 그러면 이게 30제곱 평방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 있죠? 돌을 쌓는다면 이 부분이 뒷길이가 되겠죠. 뒷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면적에다가 뒷길이 곱하기 뒷길이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전체의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부피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부피는 이렇게 되면 이 가로 세로 면적에다가 이 면적에다가 뭘 합니까? 이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이 부피가 되는 거죠. 그 부피는 세제곱평방으로 나오잖아요. 넓이는 제곱평방으로 나오고
그래서 평균 뒷길이가 0.7m다. 그러면 30 곱하기 0.7. 그 다음에 실적률로 나올 수도 있고 공급률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돌을 쌓다 보면 돌과 돌 사이가 이렇게 돌을 쌓다 보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빈 공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공국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국률이 30%다 그 말은 이 빈 틈이 30%다. 그러면 실적률은요. 실제로 들어가는 돌의 양을 계산할 때 실적률은 7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7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곱하기 0.7은 평균 뒷길이 0.7이고 그 다음에 실적률이 0.7이니까 0.7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당 2.65톤이니까 이것이 지금 세제곱미터잖아요. 여기까지가 30 곱하기 0.7 곱하기 0.7이 거기다가 2.65 세제곱미터당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 총 들어가는 돌의 무게 톤수가 나오겠죠. 이것이 38.955톤이다. 이렇게 톤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나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열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 처리 방법에서는 담금질이 있어요. 예, 이것은 담금질은 재료의 경도, 강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일정한 온도로 가열했어요. 그런 다음에 찬 물에다 훅 집어넣죠. 그럼 빠르게 식어요. 빠르게 냉각하죠. 이때 이 쇠는 강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일종의 이건 취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 부러진다는 얘기죠. 강도는 높은데. 그래서 인장이 약해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럴 때 일정한 온도로 이제 이걸 띄워주면 인성을 부여, 잘 조금 늘어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유연하게. 그때 하는 것이 뜨임이에요, 뜨임. 그래서 담금질과 뜨임은 서로 좀 관계를 갖고 있죠. 담금질을 해서 강해졌는데 취성이 약해진다. 그럴 때 뜨임을 해서 일정한 온도로 띄워주게 되면 부드러워져서 인성을 부여하게 된다. 담금질과 뜨임 알아두시고요. 다음 불림과 풀림인데요. 불림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거예요. 서서히 냉각을 해서 어떻게 연성을 좋게 하는 거죠. 풀림은 노 내에서 냉각하는 거예요. 아예. 이 노는 뭐예요? 화로, 노자죠. 그래서 뭡니까? 그 제철소에 용광로, 그렇죠? 이 노자가 용광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용광로 속에서 서서히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노 내에서, 즉 용광로 내에서 냉각을 해서 연료를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풀림이에요. 이게 실제 시험에 가면 이게 아주 어려운 게 불림인지 풀림인지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불림은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이고 풀림은 노 내에서 냉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노자는 그 노자는 아닌데 이게 진노할 노자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노를 풀어준다. 풀로. 그래서 불공을 많이 들여서 노를 풀어준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불공 풀로. 불림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것이고 풀은 노. 그래서 불림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것이고 풀림은 노 내에서 냉각하는 것이다. 불공을 많이 들여서 노를 풀어준다. 그렇게라도 암기를 해 두십시오. 다음은 붉은 단풍이 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나무, 붉은 단풍이 듭니다. 이게 좀 덜 익어서 그렇지 아주 붉어요. 감나무도. 화살나무, 이 화살나무 이 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나요? 이거 화살나무인데 아주 붉게 단풍이 듭니다. 담쟁이도 이와 같이 붉게 단풍이 들고요. 북나무, 너무 붉어서 북나무라고 그랬죠? 붉게 단풍이 들고요. 온나무도 이렇게 붉게 단풍이 듭니다. 한번 눈도장을 찍어 두세요. 감나무, 화살나무, 담쟁이, 북나무, 온나무, 전부 붉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풍나무는 이렇게 붉지 않고 그렇죠. 황색이나 또는 노란색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붉은 단풍입니다. 다음은 암석을 보겠습니다. 신성암과 화산암이 주로 있는데 물론 반신성암도 있지만 여기가 지표면 땅이라면은
이 땅속 깊은 데서 시그마가 굳어지는 거예요. 용암이. 이것을 이 깊다고 그래가지고 깊을 심자를 써서 심성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이 지표면에서 굳어져요. 이게 땅 위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산암이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암이 된 거잖아요. 화산암이다. 그래서 땅속 깊은 데서 굳어지면 서서히 굳어지면 심성암이고, 예, 화산으로 분출해가지고 땅 위에서 굳어지면 화산암이다. 그래서 심성암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그 다음에 반려암, 성록암이 있고,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에서 식어서 고체화된 것인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등이 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안산암이에요. 안산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화산암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화산암은 터져서 이 지표면에서 굳어진 것. 심성암은 이 땅속 깊은 곳. 심심산골할 때 심자죠. 깊은 실자. 땅속 깊은 곳에서 굳어진 것 심성암인데 거기에는 화강암이 있고 반려암, 성록암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현무암과 안산암은 뭡니까? 이게 화산암이죠. 그 다음에 화강암 이건 뭡니까? 이게 심성암이죠. 자, 이건 땅속 깊은 데서 굳어진 거예요. 딱딱하게 보이죠. 근데 화산이 터져 굳어진 것은 공기들이 하고 마찰되면서 이 공기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안산암이, 이게 안산암. 이게 현무암이고요. 이 구멍이 송송 뚫렸죠? 이게 화산암이에요. 그래서 화산암이 대표적인 거 안산암과 현무암이 있다. 화강암이 대표적인 거 심성암이 있다. 심성암이 대표적인 것이 화강암이다. 화산암이 대표적인 것이 안산암과 현무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구송과 메타세콰이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이 이게 나구송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파란데 대부분의 침엽수는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구송은 낙엽이 져요. 이게 낙엽지는 나구송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죠. 메타세콰이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올 때는 메타세콰이어 나구송과의 구별점이 자주 나와요. 그럴 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잎이에요. 잘 구별하기 어려우면 잎으로 구별하죠. 그래서 잎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림이 지금 똑바로 나온 걸 제가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나온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생. 서로 마주보고 대하여 나온다 해서 이게 대생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상호적으로 하나가 여그막히게 나는 거야. 하나가 여기 나면 하나가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이게 상호적으로 난다고 그래가지고 호생 그래. 이렇게 어그막히게 나는 걸 호생. 완전히 마주보고 나는 것을 대생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윤생은 바퀴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소나무 잎 같은 거 무더기로 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나구송과 메타세콰이어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나구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됐다면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났죠. 이 호생이란 말이에요. 호생. 상호 엇갈리면서 나는 거예요. 메카세콰이어를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났어요? 이렇게 났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났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고 이런 식으로 났죠. 이건 뭐예요? 대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구송은 이파리가 호생이고 메타세콰이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생이다. 다른 걸로는 차이점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대부분 이 2% 구별하는 호생이냐 대생이냐로 나오기 때문에 예, 나구성과 메타세콰이어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은 그 잎이 나구성은 호생이고 메타세콰이어는 대생이다. 이 정도 차이점을 알아두십시오. 다음 흰말채나무.
이것도 내용만 알면 거의 100%다 맞출 수가 있어요. 왜 흰자를 썼냐면은 이 열매를 보시다시피 희어요. 하얗죠. 대부분의 열매가 이렇게 하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대는요. 이 대는 여름에는 녹색이에요. 그랬다가 가을하고 겨울이 되면은 이게 붉은색이 돼요. 적색이 돼요. 아주 이쁘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뭘로 쓰냐면은 말을 저기 할 때, 예, 말을 때는 그 말채로 쓴다고요. 그래서 말채나무인데 이 열매가 희다고 그래서 흰 말채나무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시험에 나왔다면 이 열매가 희다는 것만 알면 흰 말채나무의 열매는 희다. 이것만 알면 거의 풀 수가 있어요. 흰 말채나무 논도장 찍어 두시고요. 다음은 침상화단과 기식화단을 살펴볼게요. 이 침자는 침식할 때 침자예요. 여기 이 화단을 보시면은 이 지상에서 1m 또는 2m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침상화단이라고 그래요.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거니면서 이렇게 이제 구경한단 말이에요. 화단을. 그래서 땅보다 더 뻗어 있어요. 이 화단이. 이걸 침상화단이라고 그러고 기식화단은 이 기생하다 기자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화단이 이렇게 돋보이게. 그래서 이 공원의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화단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봉분처럼. 이런 걸 기시화단이에요. 일명 이걸 모두만 화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상하단은 이렇게 가라앉은 것이고, 기시화단은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간 화단이다. 이 정도라도 해서 그 구별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돌을 쌓기 해서 찰쌓기와 맷쌓기를 볼게요. 찰쌓기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몰타를 쓰는 거예요. 이 시멘 이기는 거.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다 몰타를 박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쌓기는 전혀 몰타를 쓰지 않고 이 사이에다 전부 자갈 돌을 넣어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렇면 이것은 높이에 제한이 있어요. 높이 쌓지는 못하죠. 몰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물 빠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응? 수공을 만들어줘야 물 빠지라고. 안 그러면 이 물의 압력이 이걸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 빠진 구멍을 일정 기간, 공간마다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사이사이가 다 이 자갈로 메꿔놨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잘 빠진다. 그래서 이것은 수공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맷쌓기는 수공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네, 이 사이사이로 다 빠질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전부 몰탈로 발라놓으니까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수공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찰쌓기는 몰탈을 써서 찰지게 쌓는 것이다. 맷쌓기는 몰탈을 쓰지 않고 자갈과 돌로 채워가지고 하는 것이다. 맷쌓기는 물이 잘 빠져서 수공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찰쌓기는 전부 시멘트로 막아버려서 수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잎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곤충과가 아닌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눈에는 들어왔죠. 하늘소죠. 솔수염 하늘소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밑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나요? 소나무 재선충을 묻혀가지고 들어가. 근데 얘는 나무를 갉아먹어요. 식혜한다고 그러죠. 갉아먹죠.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소나무 재선충이 묻혀 들어간 소나무 재선충이 물관부나 이런 걸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 속과는 갉아먹는 거예요. 이 목질부를 갉아먹는 거예요, 목질부를. 잎을 가해하는 게 아니죠. 목질부를 가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잎을 가해하는 겁니다. 솔로랑 잎벌과 총체벌레과 이것들은 다 잎을 가해하는 것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원수의 걸음주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속효성 걸음은 7월 이후에 준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틀렸네요. 지효성, 효력이 오래가는 거, 이건 밑거름이죠. 밑거름으로 준다. 맞았고요. 질소질 비료 같은 게 속효성이죠. 속효성 비료는 뭘로 준다? 밑거름이 아니라 덧거름으로 준다. 맞죠? 지효성 비료는 즉 탭이죠. 늦가을에서 이른봄 사이에 준다. 맞죠? 속효성 기름은 걸음은 7월 이후에 준다.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지효성 비료는 가을부터 늦가을에서부터 이른 봄, 즉 한겨울을 지내는 그 사이에 땅심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의 흰가루병은 가을이 되면 병환부에 흰가루가 섞여서 미세한 흑색의 알맹이가 다수 형성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느냐. 이런 문제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단어의 의미에서 유사성을 찾으셔야 돼요. 흑색의 알맹이. 알맹이는 어떤가요? 둥글죠. 둥글다. 둥근 것은 축구공. 공구자 들어갔죠. 축구. 자낭구. 이 자낭은 뭐예요? 아들을 담는 포대 이런 말인데, 그렇죠. 포자를 담는 그런 포대. 이게 공처럼 둥글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낭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흑색의 알맹이 그러면 둥글다, 자낭구. 이 정도로요. 균사는 이건 실처럼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생자병은, 병 있죠. 이렇게 병 모양, 이 병 모양. 분생포자, 이건 포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흑색의 알맹이가 다수 형성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느냐 그러면 알맹이, 둥글다, 둥근 건 축구공, 지구 또는 둥글다. 그래서 잔항구. 이렇게라도 분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과일나무가 늙어서 꽃맺음이 나빠지는 경우에 실시하는 전적은, 자, 늙었다. 어떻게 체력 갱신해야겠죠. 체력을 갱신하는 전적이다. 잎 응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봤죠? 절지동물 거미가 맞고요.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 등이 천적, 이게 응애 잡아먹는 거예요. 5월부터 새심이 관찰해서 약충이 발견되면 다이아논 잎질 등 살충제 아니라고 그랬죠? 뭘 쓴다고요? 살비제. 그래야 이 산란력을 갖는다. 알을 죽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응애에 특화된 충제인데 응애에 특화된 농약인데 이게 살비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피해를 다른 병으로 잘못 진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살충제가 아니라 살비제입니다. 다음 비탈면 보호를 위한 방법 중 식물 식재에 의한 보호 방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 나무를 심어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것 됐어요. 식생 매트, 나무 심는 거죠. 식생 자루공법, 식생이니까 나무를 심는 거죠. 종자 뿜어붙이기, 나무 심는 거죠. 격자철공법, 이것은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철근 콘크리트 박아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보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의 녹지 개통 형식에서 도시 내부와 외부의 관련이 매우 좋으며 재난시 시민들이 빠른 대피에 효과를 발휘하는 녹지 형태. 아까 보셨죠? 답은요? 그렇죠. 방사식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심 도시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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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위성도시 같은 도시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이제 녹지지대란 말이에요. 이게 생긴 것이 방사 그 형태라서 이제 방사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피를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빠른 대피, 도시 내부와 외부의 소통이 긴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무엇이냐 그러면 방사식이다. 환상식은 주로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도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 지나친 과대하게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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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녹지를 형성해서 이쪽으로 과대하게 방지되는 걸 막아준단 말이죠. 이것을 환상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답은 방사식이 되겠습니다. 자, 30제곱 면적에 자연석 쌓기를 하려 한다. 자연석 평균의 평균 뒷거리가 40, 중량 2600, 공공률 30, 공사비는 톤당 20만 원이라고. 공사비는 얼마냐? 이 경우에 30 곱하기 뒷길이가 0.4m 곱하기 공공률이 30이면 실적률이 0.7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2600km. 세제곱당 2600km잖아요. 그럼 2600.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나요? 30에다 0.4를 곱하면은 돌 하나의 부피가 나와요. 그렇죠? 자연석 쌓기에서 이 돌의 부피가 나오죠. 이 돌의 부피에다가 0.7을 곱해주면 뭐가 되나요? 실적률이 되니까 빈 공급 없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제곱 평방당 2600km니까 이것이 세제곱 평방으로 나온 거잖아요.
세류 2600톤이 킬로그램가 들어가니까 돌 무게는 얼마가 되겠나요? 돌 무게는 이걸로 계산 돌 무게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킬로그램이니까 이거를 나누기 1000으로 해줘야 톤이 나오겠죠. 톤이. 그러면 이제 몇 톤이 나왔어요. 몇 톤이 나왔으면 여기 톤당 단가가 있죠. 20만 원. 이 톤당 단가 20만 원을 곱해주면 총 공사비가 나오겠죠. 자, 계산식을 한번 더 볼게요. 30 곱하기 0.4 가로 세로 하면 30제곱평방인데 이 뒷길이가 0.4라면 이거는 뭘 말하겠어요? 이 돌의 전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부피는 세제곱평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공분율이 30%가 있으니까 0.7을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제곱평방당 2600kg가 들어가니까 2600kg로 곱해주면 총 킬로그램이 나오겠죠. 몇 킬로그램이. 이것을 1000으로 나눠줘야 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톤당 얼마라고 했어요? 2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나온 톤에다가 20을 곱해주는 거예요. 톤에다 20만 원을. 그러면 436만 8천 원이 됩니다.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용 시공에서 일일 평균 시공량 산정 방법은 답은요? 네, 1번이죠. 공사량을 작업 가능 일수로 나눠줘야 일일 시공량이 나오게 됩니다. 강을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 노 내부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열처리 법은 자, 노 내부 용광로 내부에서 서서히 식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근데 이게 저걸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림은 공기에서 그 다음에 풀림은 노내에서 그래서 불공을 많이 들여서 노를 푼다. 이 불림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것이고 풀림은 노 용광로예요. 용광로 노 내에서 노 안에서 식히는 것이고 담금질은 뜨거워진 걸 담그면 강도는 세지는데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일정한 온도에 뜨임비례진다고 그랬죠. 이도리양과 풀림과 불림. 불림은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거, 풀림은 아예 노 내에서 용광로 내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이다. 한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조경수의 수목은 가을이 되면 다양한 색상의 단풍이 들게 된다. 붉은 단풍이 드는 나무로만 짝지어진 것. 붉은 단풍. 딱 보면 아까 보셨죠? 감나무, 화살나무. 붉은 단풍입니다. 북나무는 북수입니다. 감나무는 북수입니다. 화살나무는 북수입니다. 나머지 백합나무 아니고요. 붉은 고로쇠 아니고 칠엽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나무 맞고 화살나무 맞습니다. 붉은 건 감나무, 화살나무, 북나무, 감나무, 화살나무. 그래서 붉은 단풍이 드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석의 냉각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암석은 심성암과 반심성암, 화산암으로 분류된다. 다음 중 심성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까 봤죠? 이것이 표면이라면 이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그랬다. 화산이 폭발해 이 땅 위에서 굳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산암이라고 했다. 자, 화산암에는 뭐가 있다? 안산암. 안산암이죠. 근데 여기서는 심성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심성암은 화강암과 반류암과 섬록암이 심성암이죠. 안산암은요. 화산암에 속하는 거예요. 화산암에 속하는 거 대부분 주요한 게 뭐가 있어요? 현무암과 안산암. 공기 구멍 뚱뚱 뚫린 거죠. 이것이 바로 화산이 일어난 곳에서 발견된 거, 제주도 같은 데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심성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면 대부분 뭘 찾으면 돼요? 화산암에 속한 걸 찾으면 돼요. 안산암은 화산암에 속한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나구송과 메타세콰이어의 차이점으로 잘못된 것은 자, 아까 봤죠? 엽은 잎사귀는 평평한 새의 긴 모양으로 가을에 단풍이 든다.
이파리만 봐갖고는 몰라요. 메타세콰이하고 나구송하고. 종자는 삼각형의 강모의 광택이 있으며 날개가 있다. 맞아요. 그 소나무에 그것처럼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어요. 열매는 둥근 달걀 모양으로 맞습니다. 2, 3cm, 지름 1.8, 3cm 암갈색이다. 이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두 수종 사이 모두 잎이 마주나는 대생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대생은 이렇게 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는 거. 이게 대생인데 호생은요. 하나가 이렇게 나면 하나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는 거. 이게 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구성과 메타세콰이어에서 메타세콰이어는 어떻게 돼요? 대생이에요. 나구성은요. 호생이라고요. 둘 다르다고. 그래서 주로 이 호생과 대생으로서 둘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두 수종 모두 잎이 많이 나는 대생이다 그러면 틀렸죠. 하나는 대생이고 하나는 호생입니다. 흰말치나무의 특징 아까 봤죠? 무엇하고요? 열매가 하얀 거. 전체 보기 힘들 거지만 열매가 아니라 이게 노란색의 열매니까 무조건 틀린 것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좀 맞는 지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인공 토양을 만들기 위한 경량제. 예, 이 적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펄라이트, 버미쿨라이트, 화산재 이런 걸로 뭘 만들어요? 예, 인공 토양 만든단 말이에요. 이 라이트라는 것이 뭐예요? 예, 라이트급. 이 가볍다는 말이에요. 이게 라이트. 그래서 펄라이트, 버미쿨라이트 이거는 전부 뭐가 같아요? 스티로폴 뭐예요? 그처럼 이렇게 가벼워 이게 화산재도 가볍고요. 이런 걸 섞어서 인공 토양을 만들어요. 그런데 부엽토는요. 이 부엽토가 뭐예요? 예, 숲에서 낙엽 떨어져 가지고 이 부식된 거, 이 흙이 있어요. 이게 부엽토 이게 아주 거름으로 좋죠. 이건 자연토예요, 자연토. 그래서 예, 인공 토양하고는 관계없어요. 부엽토는 이 자연토입니다. 인공 토양 만든 거 화산재,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이런 것들. 라이트라는 말 자체가 경량제란 말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환상하기 편리하도록 땅을 1~2m로 깊이 파내려서 예, 그러면 아시겠죠? 이것보다 더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 정원을 꾸며놨다. 그럼 이게 뭐죠? 예, 심상하다. 이것보다 좀 더 높이 이렇게 둔덕을 쌓아서 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모두마다 또는 기식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m 깊이로 파내려 침식해서 침상화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훼손지 비탈면의 초류 정자, 풀, 정자, 살포, 정자하고 비료하고 토, 흙하고 섞어가지고 뿜어 붙이기를 해요. 이것과 관계없는 것은 정자, 비료, 생육기반지 위에다가 뿌리겠죠? 네, 이건 다 관계 있는 거죠. 농약 넣고 뿌리나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17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몇 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몇 쌓기는 찰쌓기와 반대되는 찰쌓기는 몰타를 쓰는 것이고 몇 쌓기는 몰타를 쓰지 않고 자갈 등으로 틈새를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몇 쌓기는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다. 맞죠? 기체면은 자갈 등을 사용한다. 맞죠? 쌓는 높이에 그렇죠. 몰타를 안 쓰니까 높이 못 쌓아요. 제한을 받는다. 2, 3제곱미터마다 9cm 이게 배수공 설치 이거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돌과 돌멩이 사이에 자갈들 사이로 충분히 다 물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배수공 설치는 안 한다. 배수공 어디에 설치한다? 찰쌓기에서 설치한다. 찰싹.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은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그냥 답이 왔죠. 예, 뽕나무 오갈병, 파이토플라즈마죠. 이거 외에도 파이토플라즈마는 빗자루병이에요. 대부분의 빗자루병. 근데 빗자루병 중에서 파이토플라즈마가 아닌 빗자루병 있죠. 그게 뭐죠? 예, 건나무 빗자루병. 건나무 빗자루병만 빗자루병 중에서 뭐예요? 이건 곰팡이에요. 곰팡이 진균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빗자루병하고 뽕나무 오갈병은 또 오동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이런 것들은 다 파이토플라즈마다. 잣나무 털록병은요, 이거 곰팡이에요. 밤나무 뿌리혹병은요, 이건 세균이에요.
낙엽성 끝마름병, 이것도 곰팡이에서 진균류예요. 진균류. 곰팡이 종류죠. 진균류. 그래서 뽕나무 오갈병은 뭡니까? 파이토플라즈마다.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20리터 분무기 한 통에 1000배액의 농약 용액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농약의 양량은, 자, 여기서 단위가 밀리리터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1리터는 뭐예요? 1000ml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1리터는 1000ml다. 그럼 20리터를 밀리리터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만 ml가 되겠죠. 2만 ml를 1000배니까 1000배로 나눠줘야겠죠. 100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20. 그렇죠? ml. 즉 농약이 20ml를 가져야 1000배를 하면 20ml 분무기 한 통 찬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농약의 양량을 모르니까 X ml라고 해보자. 그러면 1000배를 이 농약의 1000배를 곱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1000배액이라고 했으니까 이 X ml에 대해서 1000배를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0리터가 된다. 20리터는 2만 ml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X ml 곱하기 1000배는 2만 m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양변을 1000으로 나눠주면 이건 없어지고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20이 되겠죠. 20ml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농약의 양량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X라고 놓고 여기다 물을 1000배를 곱한대. 그러면 1000배를 곱해요. 그래가지고 20ml가 된다. 그러면 20ml는 2만 ml니까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려면 양변을 10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건 없어지고 여기는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0ml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은 어느 곳으로 하든 뭐 본인들이 다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